다시 등장했습니다. 돼지양을 준비했고요. 그 양쪽에 동일한 사이즈를 좀 넣어 볼 건데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보형물이 이제 겹치는 거 없이 편안하게 다 펴진 상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에이트성형외과 성기욱 원장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저 왜 이렇게 윗볼록이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과 박리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박리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등장했습니다. 돼지양을 준비했고요. 그 양쪽에 동일한 사이즈를 좀 넣어 볼 건데, 하나는 아주 타이트한 이 딱 맞는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박리와, 그리고 조금 약간은 편안하게 놓일 수 있는 이 형태의 박리,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시경 화면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저희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타이트한 공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밑선 절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사실 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근막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막하 같은 경우는 사실 근육의 움직임과 크게 무관하다, 애니메이션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근육이 안 덮어주기 때문에 밖으로 엎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있으신 분이 좋고, 너무 마른 체형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형물을 삽입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펀넬이라고 해서 보형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제가, 잠깐만요, 환자분이 움직이시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타이트한 형태의 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저 이쪽 반대쪽 조금 적절한 공간이 확보된 형태의 보형물 박리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쑥, 좀 편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윗볼록에 윗가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라인을 보시면 여기가 좀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이제 보형물이 이렇게 그냥 잘 펴져 있는 상태로 편안하게 있는 게 보이죠? 이 부분에 보형물을 보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보형물이 억지로 들어가다 보면 보형물끼리 이렇게 좀 접히고 편안하지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타이트한 박리 같은 경우는 단단한 느낌? 촉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박리는 사실은 좋지 않고, 조금 더 박리 공간을 넓혀 놓으면 촉감이 확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타이트한 박리인 경우에 보형물을 꺼내고 다시 공간을 확보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형물을 다시 꺼내고 넣는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세 감염이나 이런 거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윗볼록보다는 밑가슴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항상 확인하는 게, 이 아래쪽에 너무 타이트하게 이거 보형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되고 사실은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박리를 해볼게요. 보형물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좀 박리가 부족하다, 어느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하다, 이런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박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이쪽이 좀 바뀐 거를 아까랑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이쪽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 훨씬 더 윗볼록이 심한 형태, 보형물이 좀 겹쳐 있는 형태를 보였는데 그 윗볼록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이제 겹치는 거 없이 편안하게 다 펴진 상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형물이 계속 겹쳐 있으면 어쨌든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적절한 박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술 후에 가끔은 뭐 출혈이 생겨서 혈종이 생겼다고 할 때, 그런 경우는 피가 아래로 고입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고이면서 보형물이 이렇게 위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윗볼록이 심하게 생기고 이렇게 많이 위에가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아랫부분의 박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다고 한 게, 밑가슴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밑가슴이 늘어나면서 아래쪽 볼륨이 좀 나오게 되면 위쪽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게 있죠. 보형물 사이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윗볼록이라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위가 볼록한 것도 있지만, 내가 느끼는 여기가 너무 이렇게 무슨 로켓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보형물을 다시 제거를 하고요. 조금 더 큰 보형물을 지금 삽입을 했거든요. 당연히 크니까 더 위에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윗볼록이 심하게 느껴지는 거, 그거는 당연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모티바 같은 경우는 이제 풀 타입의 보형물, 아니면 멘토 같은 경우는 모더레이트 하이 타입 뭐 이런 형태의 보형물을 쓰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 더 나오는 형태의 보형물이니까 윗볼록이 더 심하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근데 빠지는 게 제일 큽니다. 처음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6개월 이상까지 충분히 시간을 관찰하고 보시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내가 윗볼록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어떤 타입의 보형물을 어떤 사이즈를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좀 덜 생기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